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리오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71번째 시간입니다. 자, 임신 시 음주와 태아 기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흔히 이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태아니까 피터스겠죠? A는 알코올이고 알코올 관련이고 S는 신드롬인데 어쨌든 태아 알코올 증후군입니다. 자, 이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 또 임신 시 음주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라는 것들은 이제 뭐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어떤 구체적인 상황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임신 상황이나 그리고 출산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시는 이제 임산부가 이제 임신 중에 먹는 음식이나 마시는 음료나 이런 것들, 뭐 먹는 이제 약물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거의 대부분 태아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들으려고 하고 태교가 중요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안 좋은 것들, 흔히 우리가 평소에 즐겼던 술이나 뭐 담배나 아니면 뭐 카페인, 커피나 이런 또 여러 가지 자극적인 뭐 음식들,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또 내 태아에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 이제 임산부들이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안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안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술이라는 거는 특히나 이렇게 그 임신 기간에 마셨을 때 기형아 출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 약 10개월간의 이 태아가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기간 동안에 특히나 첫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연히 일단 원칙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계획대로 우리가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계획과는 어긋나게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내가 술을 마시면서 알고 봤더니 임신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은 이제 우리가 임신을 이후에 금주를 하는 개념보다도 임신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먼저 금주와 금연, 이제 커피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리 알지 못하고 추후에 사후에 그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라도 당연히 술을 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나중에 얘기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잘 몰랐고 아이를 어떻게 출산을 했다면 그 이후라도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께서 술을 많이 드셨을 때는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을 이제 끼친다는 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유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우리 아이가 술에 대해서 최대한 조심하고 절제하고 안 할 수 있게 우리가 후천적인 교육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방법이나 이런 원칙들을 말씀드렸고, 과연 그럼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어떤 증상이냐를 알아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 두 번째는 이제 장기들의 건강상 기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격과 이제 여러 가지 발달 정서 이런 부분인데요. 첫 번째 외모는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이 좀 작습니다. 머리가 좀 작고, 그리고 눈 가로 길이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좀 짧은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코가 오똑하지 못하고 좀 낮고 약간의 이 선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코 밑에 이 인중이 있죠. 인중도 선명하지 못하고 흐릿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윗, 아래 입술이 있는데 특히나 윗입술이 현저하게 아랫입술보다 많이 얇아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알코올, 태아 이제 그 알코올로 인해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건 하나의 또 외모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후천적으로 우리가 확연히 감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건강상의 문제인데요. 일단 소두증, 머리가 좀 작은 경우가 있고, 또 심장이나 아니면 척추에 이상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서와 발달 성격입니다. 당연히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많이 흐려질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능이 떨어지거나 언어 발달이나 여러 가지 상대방과 교감하는 능력이 조금 다른 동년배 아이들에 비해서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의력 결핍이 있다거나 약간의 언어 발달이 느리다거나 판단력이나 기억력이 느리다고 해서 그 아이가 태아알코올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엄격하게 혹은 또 확실하게 손쉽게 감별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임산부 입장에서 내가 술을 마시는 것만큼 이 아이에게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인데, 그 결과가 태아알코올 증후군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냐로 이제 이 OX로 나눌 수는 있어도 어쨌든 내가 술을 마신 만큼 그 영향을 준다는 거, 우리가 그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에 있어서는 임산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임신 준비 과정에서는 뭐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을 즐겨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시거나 끊어내시고 잘 아이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도 그때는 어찌 보면 아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분명히 엄마의 기분과 엄마의 몸 상태랑도 태아가 영향이 많기 때문에 아빠가 평소에 술을 즐긴다고 한다면 억지로 술을 한 잔도 안 먹고 이럴 것까지는 없겠지만 지나친 과음이나 잦은 술자리나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하시고 아이의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임신 시 이제 음주와 태아 기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하나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임신 준비 중이든 임신 중이든 아니면 출산 직후든 그리고 출산 이후에 아이가 자라고 있는 상황이든 간에 내가 술을 좋아하고 술을 좀 즐겨 마셨고 술을 즐겨 마실 상황이라면 그것들이 그만큼 아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할 부분과 절제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출산했으니까 혹은 뭐 임신 뭐 3개월 이후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났으니까 라는 개념이 아니라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